문화와 역사와 살아 숨쉬는 공주지역 출신 고광철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기련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질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힘센 충남을 이끄시는 심태흠 지사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에 애정을 가지시고 교육을 이끌으시는 김직철 교육감님, 교육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도정 연설을 하게 된 질문 요지는 공주지역 송선 동현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출범 초기부터 공주시 인근에 있는 도시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그때 당시 제가 시의원할 때, 시의장을 할 때 그 지역의 지역으로서 세종시에 편입된 용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인구도 많고, 그때 보면은 인구가 약 5,846명이 세종시로 편입되었고, 토지도 3개면에 장지면, 반포면, 의당면 22길거리가 포함됐습니다. 공주시 전체의 8.1%고 세종시 전체의 16%에 해당하는 토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돈으로 따지면 1조 7,970억 원.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입니다.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를 현실로 가격으로 산출한다면 약 5조가 되는 가격입니다. 근데 지금의 그쪽 지역의 토지 가격은 얼마이겠습니까? 50배 내지 100배가 올랐습니다. 5조면 50조, 100배는 100조입니다. 이러한 돈을 내주고도 공주시는 방만하고 아무것도 찾은 게 없습니다. 유치한 게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의원은 송선 동현지구 주택사업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우리 도지사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제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영상대학교, 의량초등학교, 장기중학교, 장기초등학교 이런 모든 학교가 그쪽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기관도 장기면사무소, 충남산림박물관, 농협연수원, 육군 32사단 4개 기관이 편입되었습니다. 산업체도 남양유업, 아세아산업개발, 대성콘크리트, 한밭비료, 밀다원 이러한 산업체가 공주에 크고 훌륭한 기업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역사 유적도 많이 나갔습니다. 김종서 장군묘, 덕천군사호, 충혈사, 영평사 이러한 문화유적이 세종시에 편입을 주고 말았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에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 송선 동현지구에 개발 사업을 하자고 하는 지 바람입니다. 우리 김태흠 지사님 꼭 거기에 개발해서 공주 시민의 염원을 풀어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유구 채석단지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구 원민들이 그 채석단지로 인해서 엄청나게 시련과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채석단지로 인해서 유구 원민 2km 이내에 읍사무소, 각 기관, 우체국 모든 것이 그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구도 유구 원민의 읍사무소의 70%에 가까운 그쪽으로 채석장과 2km 이내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채석장을 개발한다는 사업주야말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피해를 막중하게 입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막아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흠 지사님, 힘센 충남 도정을 이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김태흠 지사님, 제가 이야기한 부분 지금 들으셨죠? 네네. 예, 제가 지사님하고는 제가 큰 그림을 그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지사님이 큰 틀에 의해서 그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우리 고항철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제가 그때 당시에 전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협약을 맺었을 때 약 29만 평이라는 그 땅을 그렇게 도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본 의원은 29만 평 갖고는 작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이 요만하는 1차적으로 50만 내지 60만 확대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개발하면 어떤가 우리 도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예, 저는 전적으로 우리 고항철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세종시로 지금 말씀을 하신 3개 면에 27개, 8개리가 그 편입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우리 충남도가 대응을 저는 잘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림자원연구소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영상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 문화재 이런 부분들이 편입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우리 충남도가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구할 건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를 못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아쉬움으로 이렇게 남고요. 공주시가 충남개발공사의 그런 도시개발구역 지역 및 개발 계획 제안을 수용하여 이제 관계기관과 이제 협의 중에 있는데요. 예. 있는데 다만 이제 공주시에서는 이제 원도심 공동화, 그다음에 토지보상 민원, 또 세종시 국회 이전 등의 그런 사유로 주변 여건이 좀 성숙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저희 도에서는 2012년도에 그 세종시 출범으로 인하여 토지 그다음에 인구, 재정 등 사회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저는 공주시와 이 부분을 판단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세종시에 비해서 이 쾌적한 환경, 또 가격 경쟁력, 그다음에 교통의 그런 편의성 등 이 주거 환경이 저는 이 우수해서 세종시 근무자들이랑 세종시에 근무하는 이 사람들을 공주에 좀 거주토록 하면서 동시에 도내 그 우리 공주시의 인구가 세종시 유출 방지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저는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도시개발 사업 구역 지정이라든가 개발계획 수립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 이제 입안권자가 공주시니까 공주시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공주시가 지금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이제는 공주시가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가서 이 블랙홀을 방지하고 오히려 이제 공주시로 뭔가 유입을 시키는 이러한 좀 적극적인 저는 전략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 도지사님 답변하고 저희 생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동감합니다. 지금 개발지구가 약 29만 평인데 제가 아까 50만 평 이상으로 늘리고 제1지구에서 늘리고 2지구에서 또 50만 평, 약 150만 평 내지 200만 평을 한다면 공주시가 약 10만 명이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인구는 세종시에서 다시 뺏긴 인구를 다시 찾아오는 그런 인구하고 또 청주나 대전에서 다시 공주로 들어올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3지구, 4지구까지 해서 인구를 늘리고 그 사이에다가 또 첨단 과학단지, 오창과 오순과 같은 그런 산업단지를 넣어서 인구도 늘리고 인력 창출도 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앞으로 인구 추이라든가 주택 수요라든가 입지 분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리고 또 세종시가 인구 70만을 목표로 할 때 지금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할 구역 내에는 제대로 집어넣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세종시와 경계하는 경계 지역으로 이 이제 행정구역은 틀리더라도 확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공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저는 추가 이 확장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좀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개발 수요라든가 환경, 교통, 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도가 좀 검토를 해서 공주시를 한테 강하게 일단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공주시에서는 그 원도심 공동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원도심을 주변에서 기존 시내권에 있는데 아파트 지금을 짓는 그런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축될까 이런 부분들도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꽤 기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공주시의 원도심이나 아니면 부여읍의 그런 부여군의 원도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아주 미비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한옥마을 확장, 이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 적어도 한 2,000세대 내지 3,000세대 정도가 돼야 지금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게 한 800세대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1,500 내지 2,000세대에 넘는 이런 한옥마을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게 고도고 그다음에 고도의 모습을 찾는다. 저는 그렇게 봐서요. 얼마 전에도 문화재청장하고 제가 통화를 했고,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저희 충남도하고 공주시하고 부여하고 해서 원도심 문제를 좀 한옥으로 좀 뭔가 확장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논의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도지사님 말씀 참 감사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지사님 그쪽에 지금 송선 동현주기에 사시는 분들 이주 대책에 대해서 이제 개발이 된다면 땅값 보상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집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도 좀 서운치 않게 그분들한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서운치 않게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일단 그분들 입장에서 이 법적인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법적인 그런 부분을 떠나서 시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그런 이익 배분적인 그런 측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이 지금 현행 그런 법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유구 채석장 관불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채석장 문제로 인해서 우리 유구 은민들이나 공주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발로 인해서 한 30여 년간 계속 소음과 진동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많을 텐데, 또 그 미세먼지와 그 분진 이런 것이 유구천을 통해서 금강으로 흘러들었을 때 또 금강에 대한 수질이 악화되고 그런 문제가 있을 걸로 저는 본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지난번에 공주시의 도민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공주시를 방문했을 때 유구 은민들이 그 앞에 나오셔서 집회를 하면서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을 그 당시에 만나서 자세히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30헥타르 이상이 될 때에는, 규모가 클 때에는 산림청에서 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0헥타르에서 30헥타르 이내일 때는 도에서 가지고 있고, 10헥타르 미만일 때에는 이제 시군 기초단체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안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그 사업자가 공주시에 지금 제출을 하고, 또 평가서 초안 의견 수렴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의견을 통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사업자가 공청회를 지금 개최를 했는데 두 차례나 일단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지금 무산이 된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 환경영향평가서 이 본안이 첨부가 돼서 이제 산림청에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산림청에서 우리 충남도하고 공주시하고 이제 관계기관 이제 협의를 좀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의견 수렴 과정 절차도 밟고, 그래서 입지 타당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또 지역 주민 의견을 듣는, 참고하는 이런 절차들을 밟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지금 내용을 파악을 한 결과 부정적 의견을 제출을 하려고 그러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갖고는 이 뭐 산림청에 있지만은 그 과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협의 과정 속에서 저희는 부정적인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그런 뜻을 적극 반영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김태흠 지사님, 저 마음이 오늘 쏙 들읍니다. 아이고, 훌륭하신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역 주민의 그 어려운 그 마음 아픈 부분을 우리 지사님이 부정적으로 표현해 주신다니까, 그거야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공주 지역 출신 박기영 의원님이나 박미우 의원님께 아주 같이 이렇게 해서 참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도지사님 답변 충실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도정을 충실하게 힘있게 힘센 충남으로 밀어붙이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홍승관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네. 실무로서 네. 사실 그 송선 동현지구를 앞으로 맡아 나가서 그 실무를 하실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네. 도시개발공사 사실 오늘 제가 사장님을 나오시라고 했는데, 오늘 뭐 특별히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국장님이 나오셨는데, 우리 국장님, 저기 제가 아까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29만 평에서 50만 평으로 확대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지난번에 계획을 세워놓은 거에 의하면 29만 평 갖고 토지 이용 계획도나 뭐 인구 밀도나 모든 것에 대해서 도로나 녹지나 이런 부분을 다시 선을 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확대를 시킨다고 하면, 네네. 그러면 그 선을 긋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실무로서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저 화면 좀 한번 보시죠. 저기 보면은 공주가 상당히 인구가 많이 저렇게 빠져나가고 재산 손실이 컸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는 세종시 출범한 시점입니다. 저 부분이. 네네. 근데 세종시가 출범하고 나서
1년, 2년, 3년 차 공주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1년에 3,000명씩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세종시로. 다 이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그 부부들이 학교를 또 세종시로 보내려고 또 그쪽으로 이사 가고, 저는 시연 지역구가 제가 저기 나오는 장기면 그다음에 그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월성동, 신관동까지 제 지역구 쓰는데, 그래서 저 부분을 그때 당시 제가 의원하면서 넘겨주면서 저 가슴이 엄청 아팠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저 땅을 넘겨줄 때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상을 못 받으면 그것만 하는 기업을, 대기업을 공주에 유치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정부에서도 안 받아들여졌는데, 그거에 대한 저희 마음은 지금도 아픕니다. 우리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소신 좀 말씀해 주시죠. 물론 의원님께서는 공주시에 대한 어떤 지역적인 얘기 말씀만 하셨지만, 저희 도에서 볼 때는 더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면적이 약 70%가 세종으로 편입이 되어 있고, 그 공주 인구가 5,800명이라고 하지만 그 도의 전체 인구로 볼 때는 약 거의 10만여 명이 빠져나가는 큰 손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 우려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여기 보면 토지는 그리고 건물이 1,525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에 보면 영상대학교를 비롯해서 남양유업이라든가 뭐 반포의 밀다원이라든가 이러한 재산 값어치가 엄청 크고 넓은데, 그때 당시에 1,525억 원을 책정했다는 그 부분이 저것도 맞지가 않다고 저는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돈으로 환산하면 그 건물값만 해도 조가 넘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손실을 공주시에서 입구도 방관하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 김태훈 지사님께서 지금 답변하시기를 공감하면서 더 확대해서 그걸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그 말씀에 저는 흐뭇하고 우리 공주 시민과 함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송선 동현지구가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종시가 이제 포화 상태에 다다르게 되면 인접 도시로 뭐 대전이나 청주, 뭐 공주로 팽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놓이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주 생존과 경계를 두고 있는 이 송선 동현지구를 개발한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미래에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확장 부분도 지금 29만 평, 28만 4천 평입니다만 19,000여 명을 수용하는 이런 단지인데, 이런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또 도시 확산이라든지 또 여건 변동을 따라서 또 2단계의 계획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다시 화면 다시 넘겨주시죠. 예, 저 부분이 지금 29만 평을 개발한다는 그 지역입니다. 진출입구가 두 군데가 되어 있고, 지금 파란색으로 돼서 저쪽으로 이렇게 딘 부분이 그 뒤쪽으로 해서 옆이가 지금 산업 단지가 들어온다고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산업단지 승인은 됐지만 그 추진하는 과정이 지금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지금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합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산업단지와 같이 도시계획을 넣어서 확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구체적으로 진행된 계획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부분까지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까지 포함해서요? 아니, 포함해서 열어놓고 구상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꼭 포함시키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까지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하여간 우리 국장님 참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 주시죠. 예, 저 부분이죠. 저 부분을 보면 아파트 부지부터 단독주택 부지부터 학교 부지부터 그다음에 공원 뭐 부지부터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건
학교 부지 갖고 학교가 과밀이냐 뭐 이거 갖고 질문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부지를 좀 학생들이 좀 뛰어놀 수 있게끔 운동장을 좀 키워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부지를 선정하고 또 학교에 차질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현재 계획상으로는 뭐 제한 내용입니다만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는 과정에서 제한 내용입니다만 초등학교 2개소와 중학교 고등학교 1개소가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 그 면적이 한 10,000여 평방미터로 좀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개발 계획 협의하는 과정들에서 기관 협의, 교육청과 아니면 또 주변의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검토해서 규모는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또 한 번 넘겨주시죠. 예, 저기 보면 예, 공원하고 녹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공원하고 녹지가 이렇게 잘 되어야 우리 주민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렇게 녹지 지역이 됐는데 우리 국장님 녹지 지역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 수립 지침에서 보면 1인당 도시에서 1인당 그 녹지 면적을 6%를 기준을 잡고 있는데 9%로 간다면 작지 않은 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가 세종시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세종시는 어떤 계획 도시이긴 하지만 고밀도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훨씬 여기가 어떤 쾌적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양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호하다고 생각하시죠? 그거 할 때 이제 우리 지사님이 지금 29만 평에서 저기 50만 평, 60만 평으로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녹지 연계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 설계를 거기에 맞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또 넘기시죠. 저번 지난번에 전직 그 도지사 양승도지사님, 김정섭 시장님 이어서 직접 이렇게 협약을 맺은 거고요. 그 밑에가 지금 기룡시가 지금 그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약을 맺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선거 때마다 지자체 장들이 바뀌면 사업을 했다 먼저 전직이 했다면 안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더 확대해서 크게 잘 만드신다니까 아주 잘 하기 바라고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들어가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나오세요. 담당. 예, 축산국장님이시죠? 농림 축산국장님. 네.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입니다. 예, 국장님, 우리 실무로서 참 이 유구의 관불산 채석단지 문제로 상당히 뭐 어렵겠지만 우리 거기 유구 은민이나 우리 공주시에는 더 고통이 심합니다. 저 채석단지로 인해서 2km 이내에 지금 모든 행정기관이 있고 주택들이 있고 유구 시장이 있는데 저걸 굳이 거기 가까운 지역에다가 그 채석단지를 만든다는 그 사업주 자체도 문제지만 그 인허가를 해주는 그때 당시에 지금은 허가는 안 났지만 추진하게끔 된 동기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아까 지사님께서도 아주 네.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실무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그 관불산이 뭐 유구 은민의 뭐 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 2km 이내 약 유구 은민의 한 70% 정도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입지적인 문제, 그다음에 환경적인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채석단지가 이제 지정이 되면은
그런 그 이제 비산먼지 문제 그런 문제로 상당히 그 영향이 있을 거로 저희들도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그런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현재 뭐 아직은 지금 권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그 산림청에서 이제 그 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우선 1차적으로 중앙부처 협의를 먼저 거치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국토부의 뭐 골재 수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저 행안부에는 환경 그 평가라든지 재난 이제 환경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문화재청의 그런 문화재 관련된 그런 걸 먼저 거친 다음에 지자체에 협의를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의견을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의견 들어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저거만큼은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오늘 도정질을 해서 답변을 받지만 지난번에 박미영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저기 유구 은민들 거기 보면 그 유구 생존권 사수 그 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유구에. 저걸 반대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인데 이분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면서 지난번에 정진석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부분을 막아달라고 거기까지 가서 호소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어려운 그 말씀을 전달했고 여기 보면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있는데 뭐 제가 뭐 하나하나 읽지는 안 하겠지만 여기 뭐 보면은 저거로 인해서 심리적 고통 만약에 저게 허가가 되었을 때는 유구 은민에 대한 신작물을 아주 찢는 그런 마음이라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저 2km 이내를 10km나 20km 좀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이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공서에서는. 그래 그런 부분을 잘 익혀둬야 된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예. 저기 한번 또 화면 넘겨주시죠. 없어요? 이제 화면 마지막인가요? 예. 그래, 하여간 우리 국장님,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막아준다고 하셨으니까 감사드리고 우리 도지사님께도 우리 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제가 오늘 질문, 답변을 통해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관철되도록 우리 의원님과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